한미경은 35에 시작한 도예를 59까지 해왔다. 미경도방이라는 간판 아래서 25년을 보냈다.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상이 그의 전부였다. 공방은 작았지만 단골 수강생들이 있었고 백화점 전시도 두어 번 했다. 이름값은 아니어도 손맛은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물레를 돌리면 손목 안쪽이 저리고 찻잔 하나를 들어도 통증이 왔다. 병원에서는 건초염이라 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공방 문을 닫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딸 윤서가 사위 강태우와 함께 찾아온 건 그 즈음이었다. 윤서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태우는 브랜딩 컨설팅 회사에 다녔다. 둘은 공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손목 괜찮으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차 있었다. 미경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윤서는 말을 이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쉬시고 저희가 공방 운영 맡을게요. 태우가 끼어들었다. 장모님이 쌓아온 브랜드를 더 키워드릴 수 있어요. SNS 마케팅이랑 온라인 클래스만 잘 정리해도 수익은 2배는 나올 겁니다. 미경은 멈칫했다. 브랜드, 수익, 낯선 단어들이었다. 그저 흙을 빚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전부였는데 딸과 사위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다 할 거고요. 윤서가 덧붙였다. 미경은 손목을 주물렀다. 통증은 여전했다. 문을 닫고 싶지 않았고 딸의 호의를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 임대계약이랑 계좌 관리만 맡아줘. 나머지는 내가 할게. 당연하죠.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윤서가 환하게 웃었다. 태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미경은 서류 뭉치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공방의 열쇠 한 벌을 윤서에게 건넸다. 권한을 넘긴 다음 주 월요일 미경이 공방 문을 열려 하자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다. 2번, 3번 돌려봤지만 소용없었다.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거요. 보안 때문에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꿨어요.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왜 비밀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더 안전하잖아요. 문자가 왔다. 6자리 숫자. 미경은 숫자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공방 안은 달라져 있었다. 작업대 위치가 바뀌었고 벽에 걸려있던 미경의 초기 작품들은 창고로 옮겨진 듯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모던한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다. 어머, 엄마 오셨어요? 윤서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태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바꿨어? 동선 효율 때문이에요. 수강생들이 불편해하셨거든요. 미경은 자신의 작업대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엔 포장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내 자리는? 엄마, 손목 아프시잖아요. 당분간은 창고 쪽 작업실 쓰세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좋아요. 창고 작업실. 그곳은 유약을 보관하고 실패작을 쌓아두던 공간이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됐다. 윤서야, 이건 좀. 엄마, 저희 믿으세요.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경을 바라보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창고 작업실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미경은 자신의 물레를 닦으며 앉았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답답했다. 밖에서는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강생을 맞이하는 밝은 톤이었다.
안녕하세요. 미경도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지도해 드릴게요. 미경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수강생들은 윤서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미경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윤서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미경은 창고 문을 닫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25년 전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설렘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낯선 공간에 갇힌 기분만이 남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방이 조용해졌다. 미경은 창고 작업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본관으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창고에 있었더니 목이 말랐다.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마시는데 사무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윤서와 태우의 목소리였다. 투자 제안서는 언제 넘기기로 했어?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월요일. 브랜드 리뉴얼 작업 끝나면 바로 미팅 잡을 거야. 엄마 이름은 빼는 거 맞지? 미경의 손이 멈췄다. 응. 투자자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실질적 운영자니까. 브랜드는 미경도방에서 MK 스튜디오로 전환하는 거로 정리했어.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지금 말 안 하는 거잖아. 일단 계약 끝나고 수익 나오면 그때 설명하면 돼. 어차피 손목 때문에 작업도 못 하시잖아. 그건 그래. 근데 상표권 이전은 괜찮은 거야? 변리사 통해서 다 처리했어. 장모님 도장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미경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브랜드 리뉴얼, 외부 투자, 상표권 이전.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한테 지분은 줘야 하는 거 아냐? 윤서의 목소리가 잠시 주춤했다. 나중에. 일단은 우리가 투자금 회수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야. 엄마는 그냥 명예대표 정도로. 알았어. 미경은 뒷걸음질 쳤다. 정수기 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창고 작업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5년. 손목이 부서져라 물레를 돌리고 새벽에 가마 온도를 확인하며 쌓아온 시간. 그 모든 것이 명예대표라는 단어로 정리되고 있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열었다. 오늘 날짜를 적고 들은 내용을 하나씩 기록했다. 브랜드 리뉴얼, 투자 제안서, 상표권 이전, MK 스튜디오.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이건 도움이 아니었다. 탈취였다. 미경은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졌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공방 옆 골목에 있는 서준 서점으로 향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작은 헌책방이었다. 주인 서준호는 미경과 비슷한 나이로 가끔 차 한 잔 나누는 사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은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준호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미경 씨, 웬일이에요? 준호 씨, 시간 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호는 안경을 벗으며 자리를 권했다. 무슨 일 있어요? 미경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열쇠가 바뀐 것, 창고로 밀려난 것, 그리고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다. 서준호는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 씨, 예전에 제가 아들한테 서점 물려주려다 비슷한 일 겪었어요. 네. 아들이 인테리어 다 바꾸고 SNS 마케팅 한다고 손님 명단 다 가져갔죠.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 빠진 사업자 등록증 새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경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죠. 변호사까지 끼고.
결국 서점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아들하고는 몇 년째 말 안 해요. 침묵이 흘렀다. 미경 씨, 기술은 넘겨도 결정권은 넘기면 안 돼요. 도장 찍은 서류가 뭔지 확인했어요? 임대계약이랑 계좌 관리만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것뿐이었으면 좋겠네요. 서준호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제가 알던 변리사예요. 상표권이나 사업자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빨리 움직일수록 좋아요. 미경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근데 준호 씨 딸이잖아요. 내 딸이. 그래서 더 아프죠. 하지만 미경 씨가 지금 지켜야 하는 건 딸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경 씨 인생이에요. 25년이잖아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서준호가 차를 한 잔 따라줬다. 일단 증거부터 모으세요. 계약서 사본, 통장 내역, 변경된 것들 사진 찍어두고. 감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사실만 기록하세요. 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지만 목구멍이 쓰렸다. 공방으로 돌아와 미경은 서랍을 열었다. 도장을 찍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준호의 말이 맞았다. 지켜야 할 건 25년의 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경은 창고 작업실에 있으면서도 공방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월요일 게시판에 붙은 수강생 명단이 바뀌었다. 미경이 5년째 가르치던 김선희 씨 이름이 없었다. 대신 프리미엄 클래스라는 새 항목이 생겼고 수강료는 2배였다. 윤서야, 김선희 씨는 어디 갔어? 아, 그분요? 수업료 인상한다니까 안 오신대요. 어차피 취미반이셨잖아요. 윤서는 태블릿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화요일 미경은 공방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3번 틀리자 계좌가 잠겼다. 윤서야, 통장 비밀번호 왜 바꿨어? 엄마, 보안 때문이에요. 요즘 해킹 많잖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내 통장인데 내가 왜 너한테 물어봐야 해?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 엄마 재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백화점 전시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경의 번호가 아닌 윤서에게로 먼저 걸려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미경 선생님, 다음 달 전시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따님께서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따님과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미경은 전화를 끊고 윤서를 불렀다. 전시제에 왜 거절했어? 엄마 손목 아프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엄마, 제가 대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미경 도방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목요일 미경은 창고에서 작업하다가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명함이었다. MK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더렉터 윤서라고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작게 파운디드 바이 한미 마이너스 크영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미경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사진을 찍었다. 금요일 공방 입구에 새 간판이 설치되고 있었다. MK 스튜디오라는 흰색 글자, 미경도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은 바닥에 세워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경이 소리쳤다. 윤서는 놀라 돌아봤다. 엄마, 브랜드 리뉴얼이에요. 요즘 감성에 맞춰야죠.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서류에 다 동의하셨잖아요. 사업 운영권 위임하신 거.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서류. 그때 도장 찍은 서류들. 그 서류 사본 어디 있어? 엄마가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미경은 창고로 돌아가 서류철을 뒤졌다. 사본이 없었다. 원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도장함이 열려 있었다. 도장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었다. 미경은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내 서준호가 준 명함을 찾았다. 변리사. 월요일 오전에 예약을 잡았다. 그날 밤 미경은 공방에 홀로 남았다. 새 간판 아래 서서 25년의 흔적이 지워지는 걸 지켜봤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되찾을 시간이었다. 월요일 오전 미경은 변리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너머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리사 정수연이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상표권 이전 신청이 2건, 디자인 등록 출원이 3건 들어와 있네요. 전부 한미경 씨 명의로 신청됐고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도장은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대리인은 강태우 씨로 되어 있고요. 미경은 가져온 사진들을 꺼냈다. 명함, 바뀐 간판, 수강생 명단, 계좌 변경 내역. 정수연은 자료들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무단 이전이 맞아 보입니다. 도장 도용 가능성도 있고요. 이의 신청 들어가면 절차는 복잡하지만 승사는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달. 하지만 중요한 건 한미경 씨가 정말 싸울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가족 관계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미경은 손을 꽉 쥐었다. 제 25년이에요. 싸워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의신 청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태우가 받았다. 장모님, 태우 씨 상표권 이전 신청한 거 알아요. 침묵이 흘렀다. 그게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변리사한테 다 확인했어요. 내 도장 어떻게 쓴 거예요? 장모님이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사업 운영권 위임하신다고. 상표권까지 넘긴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건 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하려면 내 이름 빼고요? 장모님, 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희도 다 장모님 위해서 한 일이에요. 공방 키우려고, 수익 올리려고. 장모님 손목 아프셔서 제대로 작업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공방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져간 게 아니라 잘 되자고 한 일이에요. 미경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태우 씨, 계약서 사본 주세요. 내가 도장 찍은 서류 전부. 그건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변리사 통해서. 장모님 진정하세요. 윤서랑 얘기해 보시죠.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한 거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태우의 한숨이 들렸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는 찾아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경은 공방 앞에 섰다. MK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그 아래 미경도방 옛 간판은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옛 간판을 사진 찍었다.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창고 작업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도장함을 꺼냈다. 이제 시작이었다. 증거는 모았고 변리사는 준비됐다. 남은 건 끝까지 가는 일이었다. 미경은 도장함을 가방에 넣었다. 다시는 아무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이의신 청서가 접수된 건 수요일 오후였다. 변리사 정수연에게서 확인 문자가 왔다. 접수 완료. 상대 측의 통지 발송됨. 미경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서가 공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에는 특허청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무슨 짓이냐니. 내 권리 찾는 거지. 엄마가 동의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의 신청이요? 사기예요, 사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상표권 넘긴다는 동의 안 했어. 사업 운영 도와달라고 했지. 내 이름 지우고 브랜드 가져가라고 한 적 없어.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 원본 보여줘. 내가 뭐에 도장 찍었는지. 윤서은 입을 다물었다. 태우가 뒤에서 나타났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투자금 받기로 한 미팅이 다음 주예요. 이 상태로 가면 다 틀어져요. 그게 내 문제예요? 내 허락도 없이 투자 받으려 한 게 문제지. 저희가 공방 살리려고 했던 건데. 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방 살리기요? 미경이 천천히 일어섰다. 내 이름 빼고 내 작품 창고에 처박고 내 수강생들 쫓아내고 내 통장 못 쓰게 만든 게 공방 살리기예요? 그건 MK 스튜디오? 미경 빠진 이름으로 투자받아서 나는 명예대표로 만들 생각이었죠? 내가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한 얘기. 윤서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뭘 오해해? 브랜드 리뉴얼, 외부 투자, 엄마 이름 빼기. 다 내 입으로 한 말이잖아. 침묵이 흘렀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몰라요. 요즘 시장이 어떤지. 엄마 방식으로는 안 돼요. 손목도 아프시고 감각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공방 빼앗아도 된다고? 빼앗은 게 아니라 발전시키려고 한 거예요. 윤서가 소리쳤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한 건 발전이 아니야. 소유야. 내 이름 지우고 내 이름 올리는 것. 엄마, 나가줘. 너희 둘 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우를 돌아봤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통지서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둘이 나간 뒤 공방은 고요했다. 미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상표권 이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마이너스 신청인 한미경. 글자가 또렷했다. 미경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다. 창밖으로 윤서와 태우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윤서가 무언가 손짓하며 말하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는 얘기겠지. 미경은 창문을 닫았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 석 달이 지났다. 특허청 심판은 미경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과 디자인 등록은 모두 원소유자인 한미경에게 환원됐다. 계약서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됐고 도장 사용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수연이 결과 통지서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게 이기셨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겼다는 기분은 안 드네요. 그럴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미경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윤서에게는 2달째 연락이 없었다. 태우는 한 번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문장. 미경은 읽고 답하지 않았다. 공방으로 돌아왔다. MK 스튜디오 간판은 내려졌고 미경 도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다시 걸렸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미경의 것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석 달간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던 탓이었다. 미경은 창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물레를 닫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유약병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다.
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하면서 작업할 수는 있다고 했다. 미경은 서랍에서 손목 보호대를 꺼냈다. 벨크로가 해져서 헐거웠다. 새 걸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고첨했다. 물레 앞에 앉았다. 흙을 올리고 물을 적셨다. 발로 페달을 밟자 물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손은 흙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찻잔을 빚기 시작했다. 중심을 잡고 벽을 세우고 입구를 넓혔다. 25년 동안 수천 번 반복한 동작.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1시간 뒤 첫 작품이 완성됐다. 완벽하지 않았다. 벽 두께가 고르지 않았고 입구가 약간 비뚤어졌다. 하지만 미경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선생님,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다. 김선희 씨였다. 그리고 뒤에 다른 수강생 2명이 더 있었다. 소식 들었어요. 다시 문 여신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서준호 씨가 알려주셨어요. 우리 다시 배우러 와도 되죠?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았다. 미경은 그들에게 흙을 나눠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중심 잡는 법, 힘 조절하는 법. 익숙한 말들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저녁이 되어 수강생들이 돌아가고 미경은 혼자 남았다. 오늘 만든 찻잔을 손에 들었다. 아직 말리지 않아서 축축했다.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으면 일주일 뒤에 완성될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서였다. 미경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대화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미경은 찻잔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에 노을이 내려앉았다. 손목 보호대를 다시 한번 고쳐매며 미경은 생각했다. 25년이 하루아침에 지워질 뻔했지만 결국 돌아왔다. 시간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다. 미경은 불을 끄고 공방 문을 잠갔다. 손글씨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미경도방. 그 이름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 있을 것이었다.